9월 17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이혜린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자영업자들이 견디기 힘든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생활고를 겪던 원주 유흥업소 대표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과 대책 알아봅니다. 원주 여성문화인회가 행구 수변공원에서 정기 시화전을 진행 중입니다. 창작시 40여 편을 선보이면서 25일까지 단구동에서도 시화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9월 1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휴장합니다. 휴장 후 첫 경매는 23일 열리게 됩니다. 농산물 출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원주 원예 농업협동조합 공판장 또는 합동청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횡성 지역 내 제2의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단체가 결성됐습니다. 횡성 송전탑 백지화 위원회는 지난 15일 횡성군청 앞에서 출범식을 겸한 결의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동해안 신갑형 500kV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백지화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월군민이 폐광지역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영월군과 군도시재생지원센터는 26일까지 주민주도형 폐광지역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등 주민주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등 두 가지입니다. 영월군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총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견디기 힘든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엔 생활고를 겪던 원주 유흥업소 대표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영업계 위기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본 박창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년 7개월 정도 이어진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업 손실을 겪던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내리는 일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또 지난 13일에도 원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대표의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알려주시겠어요? 예,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그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되면서요. 네. 생활고를 겪던 그 유흥업소 그 업주가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원주 당계동에서 좀 4년간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50대 업주였는데요. 네. 지난 13일 그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숨진 지 한 열흘 정도 지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현장에는 연기를 피운 흔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과 그 주변인들은요, 그동안 그 50대 업주가 약 한 2천만 원 가량의 월세가 밀릴 정도로 좀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해지고요. 네. 이런 점을 보아서 그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와 그 세금도 내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숨진 그 50대 업주는 그 발견 당시에는요, 유서는 없었고요. 그 사건 발생 2주 전에도 좀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해서요. 경찰이 출동하기도 네.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주위에서는 이번 그 당국의 방침에 따라서 그 방역 수칙과 행정명령을 위반하지 않고 좀 지킨 평범한 자영업자일 뿐이었는데 코로나19가 몰고 온 좀 불황의 터널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비극을 맞은 것에 대해서 슬픔과 비통함에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밤 10시 이후로는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이 원주의 경우에는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 그 유흥음식업 중앙회 원주시 지부의 좀 자료를 보면요. 네. 원주 지역 내 유흥업소가 한 256곳 중 되는데 네. 현재 60여 곳이 경영난으로 휴업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도내 최대 상권인 원주 단계 택지가 고사위기에 좀 처한 상황인데요. 네. 상당수 그 유흥주점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밤 10시 이후로 손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음. 임대료를 좀 감당하지 못해서 보증금만 까먹고 있는 업체가 좀 상당수이고요. 네. 좀 심지어는 아시겠지만 그 단계 택지에서 최대 유흥업소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이트클럽인 한국관도요. 네. 지난 7월부터 2달째 휴업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 한 30여 명은 이미 퇴직을 한 상태고요. 아르바이트라든가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상 영업 제한을 받는 업주들이 극심한 생활고까지 겹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연이은 비극에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추가적인 긴급지원책처럼 대책을 요구하면서 거리에 나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생존거리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거리 많이 나왔는데요. 네. 최근 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좀 한 달 전 재연장하면서요. 네. 자영업자들이 그 지난 9일이었습니다. 영업 시간과 인원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차량 시위에 나서기도 했고요. 음. 전국 자영업자 그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한 1년 6개월간 자영업자의 그 빚이 한 66조 원이 발생했고요. 네. 그다음에 폐업한 매장도 한 45만 3천여 개가 폐업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고요. 도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그 영업 제한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그 버티지 못한다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외식업중앙회 강원지에는요.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가 연장 강화되자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도내 시청과 군청 등을 찾아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그 강원도 자영업자 총연합회도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와 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에 대한 요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들은요, 일단 그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강원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되면 고용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서 네. 우선 방역 조치를 좀 완화하고 피해 보상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럼 도내 자영업자 수와 폐업한 매장 수의 통계가 있을까요? 예, 한번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강원 통계지청이 최근에 그 8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니까요. 강원도 내 그 자영업자는 한 20만 7천여 명인데요. 근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월 한 2년 전에는 21만 5천 명이었으니까요. 지금 2년 새 한 8천 명 가량 한 3.7%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특히 같은 기간 고용운이 없는 자영업자 그는 4만 2천 명으로 변화가 없었는데 고용운이 없는 자영업자 홀로 하는 거죠. 네. 17만 3천 명에서 16만 5천 명으로 한 8천 명 정도가 네. 지금 감소를 했는데요. 네. 이런 그 대부분이 그 자영업자가 축소가 나홀로 영세 사업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다 파악이 된 거고요. 또 자영업자 중에서 가족이 그 영업을 돕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2019년 8월에는 6만 3천 명에서요. 올해 8월에는 5만 4천여 명, 한 9천 명 정도 급감이 됐습니다. 이 같은 인원들은요. 그 같은 기간 한 3천 명 정도 늘어난 임시직이라든가 그 일용직 이쪽으로 좀 전환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 도내 대표적인 소규모 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도소매라는 숙박 음식점 취업자 수도요 18만 5천 명으로요 2년 새 한 1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도 늘게 될까요? 예, 당연히 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상반기 그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자영업자가 받은 실업급여는요. 대략 한 1억 2,500만 원가량이 됐습니다. 이 같은 그 금액은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에 4,400만 원이었으니까요. 네. 이거에 비하면 한 184%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또 지난해와 비교를 하더라도 한 1,3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수치로만 봐도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이딴 비극도 참 안타깝지만 거리두기 완화는 어렵다라는 문제가 또 있죠. 지원 확대가 절실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예, 최근에 그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가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치킨집이라든가 맥주집, 노래 네. 연습장 같은 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재정 지원 등을 좀 촉구를 했습니다. 음. 이들 단체는요, 그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그 선진국 사례를 보면서요, 긴급 대출과 소득 보장, 손실 보상을 포함해서 최소한 이들 나라는 한 최소 1억에서 한 2억 정도를 중소 상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 세 차례 정도 지원금을 모두 합쳐도 네. 최대 한 3천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좀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만큼 받은 업종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실제 좀 지금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한 매출 10억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업종에만 집중적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그렇죠. 임대료와 그 인건비 부담이 큰 그 중규모 업종들은 상당수 제외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은요.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올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네. 그것도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손실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지난해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요. 네. 정부와 국회의 좀 이런 그 안일한 미흡한 대응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영업자들은요, 좀 다른 건 몰라도 좀 임대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손실 보상이라든가 긴급 대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경제 부담이 되고 있는 상가 임대료 대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정치권이 좀 신속한 해법이 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여성문화인회가 행구수변공원에서 시화전을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행구수변공원에서 진행 중인 시화전은 어떤 행사일까요? 네, 원주 여성문화인회가 지난 11일부터 행구수변공원에서 정기 시화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를 느끼다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하는 이 행사는요, 행구수변공원에서 25일까지 진행되고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27일부터는 단구동 임윤지당 선양관 앞들로 장소를 옮겨서 한 달간 전시를 진행합니다. 네. 이번 시화전에는 창작시 40여 편이 담겨 있는데요. 원주 여성문화인회는 2003년 여류 시인들의 모임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총 21명의 시인, 수필가, 시조 시인들로 구성돼 있고요. 올해로 18년째를 맞습니다. 그동안 정기 시화전을 비롯해서 문학지를 발간하고 또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계절시를 전시하면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특히 원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고 내년부터는 체계도시로 지정되는 만큼 앞으로도 문학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또 시를 읽는 사람들은 공감하고 위로받으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문학의 힘을 많은 시민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한 불안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점에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좋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행구수변공원 다리를 거닐면 따뜻한 창작시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여성문학인회 김명숙 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화전은 특별히 의미를 갖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음의 힐링이 필요한 시대이고 또 특별히 원주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서 공원에서 2번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는 특별히 예로부터 조선 최초의 여성 유람기를 쓴 김금원과 박죽서
이런 우리 유명한 시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 원주가 특별히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로 지정이 된 만큼 시인들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지금 21명의 회원들이 창작 의욕에 불타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있고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에 관심 있으신 여성 원주 시민이면 저희 여성문학인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수변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원주 여성문학인회가 하는 활동들이 또 있을까요? 네, 매년 11월에 마지막 토요일에는 1년 동안 발표한 시를 모아서 정기 발간회를 하고요. 네. 더불어 원주 여성문학상 시상식을 주최합니다. 이번 11월에도 제10회 원주 여성문학상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고요. 박경리 문학공원에선 봄, 가을마다 계절 시화전을 진행하니까요. 새 계절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계절 시화전을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는요, 코로나로 활기를 잃은 우산동 대학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산동 상권과 연대에서 그곳에서 시화전을 진행했고요. 8월에는 시민연대와 같이 소녀상을 기리는 시화전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이 활발히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원주문화재단과 강원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창작집을 발간해 오고 있기도 한데요. 네. 그간의 원주 여성문학인회의 흔적이 담긴 이번 시화전 현장을 찾은 시민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요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좋아서 공원을 자주 찾게 되는데요. 여기를 거닐다가 데크에 이렇게 시화전이 게시돼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 그 보기만 했던 그 시, 멀리서 느꼈던 시가 더 가슴으로 와닿고 그 시 몇 편 읽다가 또 감동이 돼서 눈물도 나고 또 첫날에는 책도 나눠주셔가지고요. 또 집에서 꼼꼼히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화집도 너무 이쁘게 만드셔가지고 좋은 선물 받은 것 같아요. 낭만 있는 가을에 아주 시 한 편이 가슴 절절하게 저에게 울림을 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앞으로도 연주 여성문학인회가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도 참 기대됩니다. 어떻게 이어갈까요? 네, 원주 여성문학인회는 시가 주는 따뜻한 울림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강조했는데요. 신인 발굴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시, 문학특강 등의 활동을 기획하고요. 전시회와 글쓰기 활동을 제공해서 시를 접하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전시회도 기획 중이고요. 현재 원주 여성문학인회에는 4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다양한 회원들이 활동 중인데요. 다음 카페에 원주 여성문학인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활동 소식을 확인할 수 있고요. 뜻이 있다면 카페를 통해 어렵지 않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화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따뜻한 문학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화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최인의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지역의 문학의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윤지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말 원주에서 세대 간 거리를 줄이는 가족사랑 연주회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시민 오케스트라가 시민들을 위한 가족사랑 특별 연주회를 엽니다. 음악을 통해서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또 가족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연출하기 위해서 기획했는데요. 성인들로 구성된 원주 시민 오케스트라와 청소년, 유소년 오케스트라가 함께 합니다. 25일 오후 7시 백운아트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연주회는 원주 시민 오케스트라와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으로 막을 엽니다. 또 플룻 앙상블이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리네 나우트 뮤직을 들려주며 또 바이올린 앙상블이 선사하는 쇼스타코비치의 전주곡과 또 왈츠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원주 시민 오케스트라 안서영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오케스트라는 성인으로 구성된 성인 오케스트라와 또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오케스트라, 또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유소년 오케스트라의 세 가지 단체가 있는데요. 셋이 함께 합동해서 연주하는 가족사랑 콘서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지는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예술의 가치를 체험하고 공감하자는 취지이고요. 가족 모두가 연주가로 또 관객으로 참여해서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소통하는 시간이길 바라서 이런 취지로 시작했고요. 원주 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연주회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요. 문막에서 사공이산이라는 제목으로 4명의 작가의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마을 창고를 개조한 시각예술 창작공간 후미술관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타이틀 사공이산은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 우공이산에서 영감을 받아서 붙인 이름인데요. 네. 전업 작가로서 오랫동안 묵묵히 노력하며 자생해온 작가들의 전시를 통해 4명의 작가가 예술이라는 큰 산을 옮긴다는 확고한 신념과 또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기획 의도를 담았다고 합니다. 좋은 의미가, 재치 있는 의미가 담겨 있네요. 네, 맞습니다. 4명 작가분들 좀 소개해드리면 강지만 작가는 한국화를 베이스로 자유분방한 동화적 상상력을 가미한 작품을 선보이고요. 또 문기전 작가는 인체와 자연의 풍광을 분해하고 또 세밀하게 묘사한 펜화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강렬한 색채와 간결한 선으로 대표되는 인물의 윤기원 작가와 또 한국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이재열 작가까지 각기 다른 창작 세계를 가진 작가 4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전시 기간 작가들이 상주하면서 관람객에게 작품 제작 의도부터 과정까지 직접 설명해주면서 네. 시각예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다음 주말인 25일과 26일은 작가들의 공간인 작업실을 개방하는 오픈 스튜디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윤기원 작가에게 들어봤습니다. 26일 날은 이제 4명의 그 작가의 오픈 스튜디오를 하는데 말 그대로 작가의 작업실을 볼 수 있는 행사예요. 전시도 보고 직접 그 작가의 작업실에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줘간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어서 그때 오시면 좀 더 새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결과물만 본다 보니까 근데 그 작업실 들어가서 작품의 과정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작업실마다 이제 작가님들의 그 성향 때문에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이 작품과 같이 매치해서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직접 작가의 또 작업실을 간다는 그 느낌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계속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전시할 때 대중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행사도 하면서 또 같이 만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영월 소식입니다. 영월의 대표 가을 축제인 김삿간 문화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폭 축소돼서 열린다고요. 네, 영월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제24회 김삿간 문화제 행사를 다음 달 2일 하루만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김삿간 문화제는 당초 10월 1일에서 3일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다중 밀집 행사는 취소하고 김삿갓 추모 제향, 조선시대 과거대전 장원작 12 제막식, 또 전국 민화 공모전, 김삿갓 문학상, 조선시대 과거대전 시상식 등만 열립니다. 아울러 전국 백일장과 조선시대 과거대전 김삿갓 학술 심포지엄은 비대면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평창군 평화 메이커즈 전시 체험실이 운영이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요. 네, 평창군은 이달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념관 3층 세미나실에서 2021 평창 평화주간 평창 평화 메이커즈 전시 체험실을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평창 평화 메이커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평화 유산을 게임과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또 좋은 역할 할 수 있길 기대해보고 또 한편 평창군에서는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급용 키트를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문화계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까지 포함하면 총 5일 동안의 긴 연휴가 찾아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목요일부터 기존의 진행자 김혜정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9월 1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원주 KBS 라디오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진행의 이예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